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 걱정은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나라 걱정은 정부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는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이 나라 어떤 운명은 점점 쇠락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좀 더 심도 높게 나라 걱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태반입니다. 베네수엘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걱정 말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렇잖아요.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해서 데네수엘라라는 말이 신조어로 나와서 유행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베네수엘라로 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김대기 단국대 초빙 교수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김대기 단국대 초빙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과거에 했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 하는 얘기예요.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라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재정이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어렵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뿌리는 것은 진짜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4차 지원금까지도 지금 뿌린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가덕도 신공항도 살려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겠다고 이야기하죠. 한일 해저터널도 뚫는다고 이야기하죠. 여기다가 기본소득 지급하자는 이야기까지 보면 전부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나라는 예외 없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미 시장에서는요, 국채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1년 전에 1.3%였던 것이 국고채가 1.8%까지 갔습니다. 이 말은 이자 비용만 38%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년에 국가 부채에 부담하는 이자가 무려 20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는요, 정치권에서는 돈 찍어내라, 그냥 돈 찍어내라. 한국은행 보고 너네 돈 찍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너네들은 돈 찍어서 정부에다 반납하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요, 베네수엘라로 가는 아주 쉬운 지름길입니다. 국가 부도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게다가 어디 국정은 멀쩡합니까, 여러분? 지금 국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막장까지 갔던 그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대립 끝나고 나니까 지금 또 사법부가 난리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도 사퇴를 안 하고 있어요. 사회 지도층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퇴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거짓말을 했는데도 안 물러나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디 그뿐이에요?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4대강 보철거는 또 어떻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또 어때요? 모든 게 무리수에 또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가하면 이게 혼란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요? 경제는 지금 엄청나게 불안하죠. 가계부채만 하더라도요. 폭증 정도가 아니라 폭등입니다. 폭등. 엄청난 부채예요. 지금 12월까지 가면 1700조가 넘어설 거다 하는 게 지금 가계부채입니다. 집값은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빚 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가. 이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건 빚내서 투자했거나 빚내서 집 산 사람들에게는 이자 폭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부품의 가격 당연히 상승하고요. 그러면 완제품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여기에다가 농수산물까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은요. 결국 금리 인상을 부추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계의 부채 폭탄, 기업의 부채 폭탄, 이거 장난 아니에요. 특히 20대 30대들의 부채 폭탄, 이것은요. 우리 경제의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뭐 기업은 좋습니까? 기업들의 사기는 사상 최저입니다. 그야말로 반기업 정책들로 기업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선방하고 있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구속돼 있을 정도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공채하지 않는 것, 이거요 굉장히 큰 2030에게는 위험 요소입니다. 공채로 안 한다는 것은요,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경력직을 뽑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사실상은 인력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을 줄이겠다는 뜻,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고용은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다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외교안보는 뭐 지금 잘하고 있나요? 북한이 비핵화 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북한은 핵 잠수함을 구축하고 전술핵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서 핵무력을 완성시켜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뭐 했죠? 정부는 아니 비핵화 하겠다면서요. 북한이. 그거 안 했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거짓말 하는 나라도 굉장히 나쁜 나라지만 거짓말에 속은 나라도 굉장히 멍청한 나라예요. 처칠은 그런 말 했다면서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있죠.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죽창가를 부르자고 외치고 토착 왜구라고 공격하고 정부 간의 합의는 그야말로 내팽개치고 군사협정은 파기하고 법원은 국제관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한바탕 정오의 구판을 벌렸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속은 시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을 어떻게 하면 해줄까 해서 만들었지만 그 간부들은 국회의원이 되고 지들은 호의호식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만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예. 미중사회는 어떻습니까? 미중사회는 지금요. 정부 인사 중에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 러브콜, 중국에서도 러브콜,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위험한 발상이에요. 양국의 사이에서 원칙 없이 애매한 태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사드 보복 봤잖아요. 그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애매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성절에 참석했을 때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그 당시에 의원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뭐라고 해요? 폭력배라는 말 서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엄청납니다. 그에 따르는 한국의 앞날은 진짜 순탄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국군이 시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나라가 돼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분열됐죠.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나라를 갈라치게 하고 근로자와 경영자를 갈라치게 하고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서민과 부자를 갈라치게 하고 이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나라가 안 망해요? 여러분 위구르 어떻게 망했습니까? 티베트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다 국론 분열 때문에 망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적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대한민국엔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이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그림처럼 이 사진처럼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데다 모두가 표중심으로 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기영합주의는요. 인기영합주의는 나라를 망조가 들게 합니다. 게다가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놔두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더 돈질을 하려고 들 거예요. 돈질을. 작년 4월에 총선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을 공룡 여당으로 만들어줬어요. 180석. 그러니 지금 멋대로의 멋대로 독주 정치가 아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이제는 언론도 글을 못 쓰게 하고 유튜버도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간다고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5차 재난지원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금이랍니다. 전국민 위로금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벌은 국가 세금인지 왜 생각을 안 하죠? 왜 망각하죠? 그들 마음대로 국가 예산을 써도 되는 건가요?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밭에 표는 제대로 찍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포퓰리즘의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한마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서서히 침몰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지켜낼란지 그게 두려울 따름입니다. 이제는요,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바른 길이 뭔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포퓰리즘에 엉켜서 그냥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인기영합주의로 돈 찍어내서 푸는 거, 뿌리는 거, 이거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각성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요, 그리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최악에는 베네수엘라처럼 국군이 점점 쇠락해서 침몰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우리는 단호히 배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